안녕하십니까, 통일입니다. 오늘은 4월 정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조건 1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월은 정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겁재죠. 월에 겁재가 있다는 것은 월이라는 나의 환경, 월은 사주의 초기 조건입니다. 월은 사주의 초기 조건입니다. 사주 안에서는 월지가 사주는 그 사람의 초기 조건이고 사주 안에서는 월지가 초기 조건이 되는 거죠. 월지는 내가 태어나서 인지 능력을 갖추기 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장해오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나의 부모 형제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정해진 조건들이 월지다 이거죠. 월지의 십성은 처음 초기 조건을 따질 때 중요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월이 겁재로 돼 있잖아요. 겁재라는 게 뭐예요? 겁재는 나의 목을 뺏는 거죠. 잃게 하는 것,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월이 나를 지원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영역으로 주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오로지 나만을 지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월 겁재로 돼 있다는 것은 기본적 조건이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사월이라는 것을 정화가 자기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러려면 겁재를 통제 억압하면 됩니다. 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뭐예요? 수죠. 겁재를 제압하는 것이 수다 이거죠. 또 하나는 사화라는 겁재와 정화라는 일간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목입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말했지만 천간채성에서는 각각 선별해야 하는 겁니다. 목을 쓴다는 것은 사화가 목생화 하는 것과 정화가 목생화하는 통로를 하나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4월의 정화의 용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4월의 정화가 신앙하다, 화가 왕하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4월의 정화인데 정화가 어떻게 신앙합니까? 사화가 정화를 지원합니까? 사화는 정화하는 다른 에너지예요. 이건 뭐예요? 겁재 아닙니까? 4월 중에는 정화에 근이 없습니다. 사중에는 뭐예요? 뭐만 있어요? 무경병만 있잖아요. 어디 정화가 있습니까? 4월에. 이것을 오행으로 말하면 화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정화니까 정화를 오행으로 청킹업해서 본다면 크게 본다면 화 입장에서 화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오행상으로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행으로 묶어서 정사로 돼 있다면 뭘 잘할까요? 화급금이나 목생화로 설목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볼 때 오행의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묶어서 보는 겁니다. 오행적 관점이 있는 거고 간지의 관점은 간지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오행의 관점과 간지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다든지 전체성을 띈 거라든지 이런 것은 오행으로 보면 됩니다. 세력적 관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은 정화가 사월에 난 조건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라는 입장이 아니라 정화 입장에서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과 수에 의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을 보면은 사화가 목을 설하죠. 또 이게 간목이냐 을목이냐를 같은 목이라도 간목이냐 을목이냐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사화는 을목이라면 사화는 을목을 충분히 보여주고 을목을 설해서 여기에는 을목을 키워서 을목을 잘 드러내서 을목의 역할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사월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화의 역할은 을목을 잘 보여줄 수가 있죠. 정화를 관찰해 보면 사화가 을목을 보여주고 을목을 키워주면은 정화로 목생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정화 입장에서의 을목의 목생화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화가 을목에 의해서 본인의 힘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월의 을목을 보게 되면 누구 중심으로 목상화가 움직일까요? 겁재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사화는 을목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키워주는데 정화는 을목을 성을 잘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겁재 중심, 사화 중심으로 목상화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을목이라는 것이 화의 자격이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 이게 이제 인성이니까 공부, 뭐 자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은 문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누구의 집문서냐 이거예요. 이 문서가 겁재 거다 이거죠. 겁재 거다. 겁재가 을목은 겁재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사화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사화하고 더 가까운 거죠. 을목은 간목을 보면, 여기서 간목을 보면 사화가 간목을 잘 보여주고 잘 키우죠. 간목을 잘 드러나게 해줍니다.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은,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하는 것은 간목이 커지는 것, 뚜렷해지는 게 아니고 정화의 역할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이 목생화할 때 자기 중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화가 간목을 키웠다 이거죠. 그리고 정화를 보면 목생화가 누구한테 갈까? 정화한테 간다 이거예요. 간목은 정화한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목의 집문서는 누구예요? 아까 을목의 집문서는 뭐예요? 사화과로 했지만 간목이 있으면 간목의 집문서는 정화과다 이거죠. 그래서 천간의 체성관계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관계가 폭하고 터져나와야 합니다. 간목이 병화를 목생화하면 병화는 간목이 어떤가에 의해서 병화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보고 목생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성공한 것은 선생님 덕분이다. 간목이 병화를 보면 뭐예요? 병화가 간목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간목의 중심이죠. 그러면 간목이 잘 돼 있으면은 병화가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공했다면 성공하신 누구의 덕분이냐? 간목의 덕분이다 이거죠. 간목이 잘 자랄수록 병화의 역할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목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님의 뒷바라지 때문이다. 공을 갖다가 간목이 큰 거기 때문에, 간목이 잘 자랐기 때문에 병화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내가 아니고 목을 말합니다. 내가 잘 된 것은. 그런데 정화가
간목을 보면은 지금 성공한 비결은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생화가 누구 덕분인가? 간목 덕분이 아니고 간목이 정화를 볼 때는 내 덕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잘해서.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사활의 정화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간목이죠. 간목. 네, 간목이다 이거죠. 이걸 오행상으로 읽으면 사월의 정화가 화가 왕에서 왕한 화가 정화니까 화가 왕한데 또 어떻게 또 목생활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됩니다. 그것을 터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필요한데 문제는 정화가 간목을 쓰게 되면은 간목의 생이 정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간목이 성화를 생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정한다 그러죠. 인정. 간목을 끌어들여서 정화를 생한다는 겁니다. 간목을 끌어서 정화를 생하는 거죠. 이 용어에 지금 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목 중심이 아니고 간목 정화의 관계는 정화 중심이다 이거죠. 아까 간목병화는 간목 중심이고 여기에 목생화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간목을 끌어서 정화를 키운다. 간목의 생이 목생화하는 것은 더딥니다. 천천히 진행되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정화는 뭐예요? 목적 중심에 있습니다. 결과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쓰려고 하죠. 효과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간목을 조절해야 한다 이거죠. 간목을. 그냥 쓰면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경금이 필요하다 이거죠. 경금. 이것을 벽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벽갑. 간목을 쪼갠다는 얘기죠. 벽이라는 것은 쪼갤 벽자인데 간목을 쪼갠다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목을 쓰겠다는 얘기죠. 인성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간목은 정화 입장에서 정인인데 무슨 정인입니까? 부담스러운 정인이다 이거죠. 목생화가 어쨌든 정화 입장에서 나오는데 간목이 주도하니까 그 무게중심을 정화 중심으로 전향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정인 중심으로 가면 간목 중심으로 가면 현시감이 떨어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이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붙은 거죠. 경금이 붙으면 이게 제 아닙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갑은 제극인을 하는 거죠. 제극인을 하는 겁니다. 정화 입장에서 제극인이 뭔가예요? 벽갑 인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벽갑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극인은 정화한테 현실감, 실제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겁니다. 목생화를 보면은 사화라는 겁재를 끌어들였다 이거죠. 겁재가 간목에 맞추어진 조건으로 목생화를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정화가 쓰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월의 사화의 조건은 누구에 맞춰져 있습니까? 월의 사화라는 조건을 자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간목이 있으니까 그거의 속도, 적당함, 활용성, 실제성을 결정하는 건 경금에 있습니다. 경금이 없으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금이 잘 돼 있으면 확실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뚜렷한 목적 부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목생화에는 겁재사화의 활용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월겁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사주 중에서 가장 좋은 사주는 뭘까? 명예 겁재를 잘 쓰는 사주는 능력 있는 사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겁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끌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쓴다이고, 그것이 겁재를 잘 쓰는 사람을 인화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천시, 지리, 인화를 얘기하죠. 하늘의 때를 만나야 되고, 땅의 이익을 공간적으로 받아야 되고,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 잘 갖춰지면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시를 받은 거는 뭐냐면은 자기 조상부터 부모 형제가 모두 고위직이면 천시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 혜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적 도움을 받은 거, 제일학이라든지 공간적 구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사회적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명에서 겁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화입니다. 인화. 사람을 얻는 거죠. 이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쓸 수 있다. 그게 월겁재를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량이죠.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죠. 아주 좋은 명입니다. 여기에는 또 화국금의 작용을 잘 봐야 됩니다. 화국금. 정화가 경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화의 할 일이죠. 정화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능력을 갖췄다. 실행 능력. 그러면 정화의 할 일이 경금의 목적을 부여하는 거고, 경금은 뭐예요? 간목을 조절하죠. 그리고 간목은 뭐예요? 정화를 생하죠. 이게 순환고리입니다. 이렇게 잘 순환고리가 되면 그때 벽갑인정을 말하는 거지, 아무 때나 벽갑인정을 말하면 안 되고, 벽갑인정이 잘 되는 명은 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간에 정갑경이 있다고, 이렇게 정갑경이 있다고 아무 때나 벽갑인정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연결고리를 갖고 선순환고리를 갖춰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잘 되려면 정화가 경금을 조절하려면 정화 자체의 힘도 필요하고, 경금도 자기 역할이 필요하고, 간목도 분명한 자기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러한 고리들이 잘 갖춰져 있을 때 벽갑인정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정화일간이 사월에 나서 간목이 작용하고 경금이 간목을 벽갑하고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인정이 된다면, 끌어들이는 거 인정이 된다면 부귀를 원할만 하죠. 목은 뭐예요? 겁재의 통로를 만들어서 겁재를 활용해서 겁재를 끌어들여서 겁재를 자기 기준으로 순화시켜서 겁재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목을 쓰는 거죠. 이건 적을 아군으로 만들어서 내 힘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2배 이상의 효과가 생기죠. 적을 대처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겁재는 타자이죠. 타자인데 내 목을 바라보고 있는 타자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도둑, 탈재 이런 요소와 연관되어 있죠. 이런 것을 용어로 묶어서 겁재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나의 목을 건들 수도 있지만 그 겁재를 내가 쓴다면 나의 목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겁재를 잘 쓸 수 있는 명은 기본 베이스가 재를 벌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재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재의 감각. 재는 뭐예요? 재는 결과인식이죠. 결과인식 능력이죠. 결과인지 능력.
재를 재물로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차원적인 겁니다. 재가 재물인데 그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손 안 대고 재물을 얻으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적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수십 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하고 그래프가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뻐서 잠이 안 오죠.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배 이익이 생길 때는 과연 이게 내가 사용한 합당한 에너지로 와야 되는데 내 에너지는 항상 변화하죠. 위치가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이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항상 변화하죠. 근데 수십 배로 뛴다면 커져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수렴할 만한 뭔가 내가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래야 등가가 일어나죠. 등가가.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안 일어날 때는 들어온 것을 내가 소화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 같은 거를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 내실이 갖춰져 있어야지 그것을 소화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물거품처럼 흘러가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고, 재과 결과를 인식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어떨 것이다,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재입니다. 그러면 겁재를 잘 쓴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목을 인식하는 것, 내가 결과를 인식하는 것에 긴장 상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것은 재에 대한 예민한 상태입니다. 내 목에 대한 예민한 상태죠.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겁재가 없다든지 사주가 일간 하나로 에너지가 잘 돼 있으면 긴장이 안 되죠. 그러면 쟤를 어떻게 봅니까? 이래도 내 것이고 저래도 내 것이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쟤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니까 문 열어놓고 그냥 사는 거죠. 도둑이 들어와도 나가도 잘 모릅니다.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만 논한다면, 여기에 행복지수를 뺀다면 겁재의 긴장감이 더 중요합니다. 겁재의 긴장감이 있다는 것은 행복지수와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해야 하죠. 적절한 겁재의 긴장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자 인식을 하죠. 내 목에 대해 긴장하는 겁니다. 남자한테 겁재가 있다면 나의 여자에 대한 긴장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기를 가꾸고 여자한테 선물도 주고 예쁜 짓도 하고 그럽니다. 내 여자를, 내 이쁜 여자를 내가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애정지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둘의 관계가 적절해야 되죠. 사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겁재가 있으면 망한 것처럼 말하는데 겁재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구성에서 잘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